안녕하세요. 대전의 입시 책의 제임스입니다. 최근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에서 명문대 입시나 편입 심사 등에서의 평가 방식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명문대만 중요하다라기보다는요. 대부분의 많은 대학들이 학업 능력을 최우선 입학 고려 조건으로 삼는 와중에 사실 IB 같은 최상위권 대학들은요. 지원자들 대부분이 이미 학업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서요. 다른 일반 대학들과는 입학 사정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일부의 경우에는 이들 대학들의 입학 사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경시대에서의 실적 등을 쌓는 데만 치중하는 것 같은 경향도 보이는데요. 뛰어난 학업 성취도나 업적이 대학 입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점은 분명 동의를 합니다만 그렇게만 해서 합격이 보장된다라는 그런 것도 없지만 그 외에 가변 요소에 대한 분석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요. 미국 명문대학들의 입학 사정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주제로 영상을 몇 차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원 학생의 출신 지역과 명문대학 입학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전에 IB대학 입학의 비밀이라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IB대학들은 입학 사정에 있어서 크게는 8가지 요소를 봅니다. 레가시, 지역, 인종, 국적, 소득 수준, 그리고 학업 능력, 운동 특기,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스와 같은 과외 활동 등이 이에 포함이 되죠. 간혹 가다가는 여기다가 남녀의 성비도 집어넣어서 9가지 요소로 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요소들 중에 남들보다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요소를 보통 훅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이런 훅이 3개 이상 있으면 멀티 콤보 훅이라고 해서 합격에 아주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체육 특기가 있는 학생이 그 훅의 하나죠. 아까 학업 능력도 뛰어난데 부모님이 만약에 예의대학 동문이면 이 학생이 예의대학에 지원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 특기와 학업 능력 그리고 레가시 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은 떨어질 확률보다는 붙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훅 중에 레가시 대신 국적을 넣어볼까요? 뛰어난 운동 능력과 공부도 아주 우수한 학생인데 만약에 콩고 출신이다. 그러면은 그 학생도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실 이러한 8가지 요소들 중에 레가시나 지역, 인종, 소득 수준 등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고요. 학업 능력, 운동 특기, 과외 활동 등은 학생의 재능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이죠. 따라서 이러한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의 능력을 키우자라는 차원에서 학업 능력을 키우거나 봉사활동 등을 강조하자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경시 대회에 참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IB대학 입학에 대단한 점수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요. 이 8가지 고려 요소들 중 출신 지역이 입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나의 출신 지역이 대학 진학에 특히 IB대학 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 명문대학들의 학교 웹사이트를 보면요. 자기 학교 학생들은 미국 50여 개 주와 전 세계 수십여 개국에서 온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자랑하는 듯한 그러한 문구나 말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지역적인 다양성이 명문대학들의 입시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는 옛날에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대학 선택을 할 때 그 아이들은 가능한 한 집에서 제일 먼 학교를 선택한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통계를 보면 이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2019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요. 신입생들 중에 72%는 자신이 사는 주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하였고요. 15%는 자신의 집에서 반경
100마일 안에 있는 대학에 다니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매년 기록을 보면 11% 정도의 학생들만이 집으로부터 반경 500마일 이상 떨어진 대학으로 진학을 했고요. 이 중에서 약 2%는 2000마일 이상 떨어진 대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이러한 2%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주로 뭐 서부의 LA나 뭐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학생들이 동부의 아이비리그 등 학교로 진학을 하거나 또는 거꾸로 동부의 뭐 뉴욕이나 버지니아 등에 사는 학생들이 서부의 스탠포드나 UCLA 등으로 오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 뭐 캘리포니아 농촌 도시인 나파밸리에 있는 학생이 동부의 뭐 콜게이트 대학에 진학을 한다던가, 뭐 와이오밍주에 사는 학생이 오레건에 있는 뭐 리드 컬리지로 진학하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는 경우는요, 뭐 이름이 널리 알려진 대학이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낮을 경우에는요, 그 지역의 학생들을 제외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그리 큰 관심을 갖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유학을 보내시는 부모님들이야 차원이 다르지만 미국에 사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도요, 뭐 하버드나 스탠포드급이 아닌 다음에야 뭐 너무 먼 지역에 있는 대학에는 지원하지 말았으면 하는 부모님들이 사실 많이 계세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혹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은 뭐 그래도 뭐 직접 차라도 몰고 갈 수 있는 거리길 바라시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이 둘 다 대학을 보낸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솔직히 뭐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학에 다니나 먼 지역에 있는 대학에 다니나 어차피 대학에 가면 거의 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지금의 안타까운 마음에 대학 위치에 대한 제한을 주실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히려 이러한 거리에 대한 제한을 없앰으로써 더 많은 이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이점은요, 상위권 대학으로의 입학 가능성이 높아짐과 더불어서요, 재정 지원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왜냐하면요, 상위권 대학들이 그런 학생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들,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요, 자기 학교 학생들이 미국 전역에서, 아니 나아가서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온 학생들도 꾸며지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이를 위해선 다양한 지역으로부터의 지원자들의 합격 가능성을 높여주고요, 심지어는 장학금 등의 재정 지원도 더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좋은 대학 또는 명문대학이라고 알려진 대학들에 대해서 실제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 공통적인 사항은요, 시험 점수들이 무척 높다, 그 요구되는 시험 점수들이 매우 높다라는 것과 합격률이 또한 무척 낮다라는 점입니다. 뭐 그게 학교가 명문이라서 고득점 지원자가 많고 합격률이 낮아진 건지, 아니면 그런 지원자가 많아서 명문대학으로 인정받게 된 건지는 뭐 따로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요, 학교는 명성도 높아지고 수익도 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고도 대학의 명성과 지원율을 높일 수 있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바로 학생들의 지역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대학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학교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양한 지역에서 학생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노스캐롤라이나주 북쪽에 윈스턴 살럼에 위치한 웨이크 포레스트 유니버시티는요,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종합대학 전국 랭킹 28위를 차지하는 명문 사립대학인데요. 하지만 이 학교의 전국적인 명성은요, 아직 같은 주내에 있는 뭐 듀크 대학이나 심지어는 US 뉴스 랭킹의 같은 순위를 기록하는 UNC 채플 힐에 비해서도 훨씬 못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그런 학교가 있었나 하실 겁니다. 아무튼 이 학교가 대학 순위나 인지도를 갖다가
이제부터 더 높이기 위해서 학교 차원에서 노력하기로 결심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대학은 노스캐롤라이나의 주도인 럴리나 근처 대도시인 샬럿 또는 약간 멀지만 애틀랜타 등지의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을 데려오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마케팅 차원에서 고려를 해보자면 아마도 예를 들어서 LA나 샌디에고에서 비슷한 성적의 학생을 데려오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알려진 지역의 학생을 유치하는 것보다는요, 기존에 그 지역에 사는 학생이 없었거나 또는 드물던 지역 출신의 학생들을 자신들의 대학에 불러오는 것이 대학의 마케팅이나 인지도에 엄청난 이득이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듀크 대학 같은 경우야 워낙에 유명하니까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겠지만요. 같은 레벨인 유엔스 채플힐은 한국에서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은 아는 학교입니다. 그러나 웨이크 포레스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서부의 LA나 샌디에고에 사는 학생들은 관심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죠. 그러나 그 지역에 있는 학생이 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우선은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하는 아이가 갔을 테니까 관심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아이 가족들을 중심으로 학교에 대한 호감도나 좋은 이야기들이 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학식에 갔다 온 부모로부터도 학교가 너무 좋고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하더라 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비 수험생들의 부모님들은 이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학교의 이름을 그래? 괜찮다고 그러는데 괜찮은가? 하고 하면서 추가로 희망 리스트에 올리시게 됩니다. 또한 방학 때 집으로 돌아온 그 아이는요, 알잖아요. 되게 여기 학교 티 이름 써있는 티 있고 또 가족들한테 한 장씩 주고 그래서 방학 내내 그 동네를 돌아다님으로써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최소한 그 일대만큼은 웨이크 포레스트 유니버시티가 UCLA나 UC 버클리 정도의 인지도를 얻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후로 이 지역에서 웨이크 포레스트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아무튼 점차로 조금씩은 늘게 마련이고요. 이러한 인지도 상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들은요, 지원자들 중 같은 수준의 지원자가 있을 때는 이왕이면 거리가 멀거나 생소한 지역 출신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금액보다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듯 탑 대학들의 지역적 다양성에 대한 선호 현상은요, 지원자가 차고 넘치는 아이비 대학들에도 있는데요. 따라서 아이비 대학들은 지역별로 어느 정도 쿼터를 정해놓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도 만약에 같은 지역에 같은 아이비 대학에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합격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캘리포니아에 사는 아시안 여학생들이 비슷한 성적의 중부 지역에 사는 아시안 여학생보다는 아이비 대학에 합격할 확률이 적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전체적인 쿼터로 볼 때는 캘리포니아 할당된 숫자가 훨씬 많지만요. 그럼에도 캘리포니아에는 합격권에 해당할 만큼 우수한 아시안 여학생들이 월등히 많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사립고등학교 카운슬러들은요, 자기 학교의 우수한 학생들이 같은 대학에 겹쳐서 지원하지 않도록 분산 지원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명문 사립대학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주의 주민들을 위해서 설립된 주립대학들도 지역적인 다양성을 이유로 타주 학생들을 선호할까요? 주립대학들의 경우에는 주의 재정이 많이 지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자기 주 학생들에게 입학에 있어서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과 같이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는요, 학교 운영 재원이 급해진 일부 주립대학들에서는 자기 주내 학생들보다 학비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타주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는 조금 다른, 즉
마케팅 목적도 있지만 재정 확충의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요. 뭐 재정 지원을 더 해준다던가 하는 차원은 절대로 아니고요. 오히려 재정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입학 확률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엘리트 학생들 간의 경쟁에서 평균 5%에서 6%의 합격률을 뚫고 원하는 드림스쿨에 들어가는 일은요, 단순히 공부를 잘하고 실적이 뛰어나다고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뭐 또한 그렇다고 해서 뭐 그저 원서 넣고 되기만을 바라는 것도 답답한 일이겠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리고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향상을 시키시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다고 여기는 요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 자체만으로도 학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바로 대학 입시 전략인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학원도 없는 지방의 작은 지역이라서 명문대학 입학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내 주위엔 모두 아이비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여겨집니까? 그럴 때는요, 더 많은 대학을 탐색해 보시고 다소 먼 지역에 있더라도요, 본인이 원하는 전공 과목에 있어서 아이비 대학들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제까지 대학의 위치와 합격 가능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는 그런 작은 차이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큰 차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손에 있는 반지가 다이아가 아닌 큐빅이라면요, 굳이 남들과 같은 다이아를 구하려고 없는 빚을 지실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큐빅을 반짝반짝 빛나게 닦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은요, 빛나는 다이아가 필요한 보석상 주인이 아니고요, 빛나는 모델이 필요한 포토그래퍼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